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에 좀 의심이 간다라는 걸 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네, 어떤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들은 오히려 그냥 세금을 더 내고 하는 게 좀 안전하겠죠. 네, 안녕하세요. 오너스 경영연구소의 조 팀장입니다. 오늘 정초은 세무사님 모시고요. 법인 대표님이라면 좀 궁금해하실 사항들, 이 법인카드 사용, 이 상황에서도 좀 사용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실제로도 이제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지 않나요? 엄청 많이들 여쭤보시죠. 그리고 실제로 잘못 사용하신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법인카드 사용하는 어떤 팁에 대해서 영상을 좀 다뤄볼 테니까요. 이 영상만으로도 이제 법인 대표님께 큰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강조해야 될 사항들이나 좀 팁이 있다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미팅을 하나 진행했었는데요. 이제 대표님께서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시다가 법인 전환하신 경우였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 세무대리인께서 이런 데서 카드 쓰시면 안 된다 이런 안내를 좀 전혀 안 해주셨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도 들은 적이 없고 하다 보니까 기존처럼 카드 쓰시다 보니 이제 가지급금 계속 쌓이고 계셨고 가지급금 쌓이고 계신 것조차 모르시고 계셨던 상황이었어요. 아마 저희 채널 보시는 대표님들 중에서도 이런 경우가 좀 있겠다 싶어서 오늘 저희가 짚어드린 내용만 조금 가져가시더라도요. 법인카드 정말 현명하게 쓰시는 법 알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일단 세무조사가 나오면요. 가장 먼저 검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법인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왜냐면 이제 이 법인카드가 사적으로 사용하기 가장 쉽고 또 그만큼 털기가 쉬운 항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세무조사 나오면 이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에 좀 의심이 간다라는 걸 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로 주말이나 심야 사용분, 두 번째는 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들, 세 번째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곳에서 사용하는 것들, 네 번째는 대표의 사업은 주주 같은 이런 특수관계인 집 근처에서 사용하는 것, 이렇게 네 가지를 조금 의심 대상으로 놓거든요. 그래서 이 항목은 특별히 좀 사적으로 사용될 개연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사업과 사용을 하셨다, 또 그리고 입증이 가능하다라고 하시면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이 법인카드 쓰시면 됩니다. 오늘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좀 나눠서 말씀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좀 주말이나 좀 심야에 좀 사용하는 것들, 사실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주말이나 심야 사용분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는요. 너무 당연하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9to6 일간의 일반 사무직 사업장인 경우에 조금 한정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물론 일반 사무직 사업장의 경우에도 뭐 주말에 뭐 신고기간이라서 일이 있어서 나온다던가 아니면 이런 경우 일이 있어서 나와서 주말에 근무를 하는 경우는요. 직원도 당연히 식사하셔야 되고 커피 뭐 드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비용 처리 가능하신데 그렇지 않은 그런 케이스들 말씀드리는 거고요. 음식점이라던가 카페, 뭐 미용실 등 주말 영업이 오히려 필수인 업종들도 있어요. 그런 사업장들이라면 오히려 주말에 당연히 사업용 신용카드 쓰는 게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런 경우는 쓰셔도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사업장과 좀 관련 없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항목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한다는 건 예를 들어서 서울 강서구에서 음식점업을 하시는 대표님이 부산이나 제주도 이런 데서 법인카드를 쓰시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업과 관련된 가능성이 굉장히 낮죠. 왜냐하면 뭐 음식점업 하시는 대표님이 출장을 가시거나 이런 경우는 굉장히 적으니까요. 물론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는 그 장소에서 뭐 외식업과 관련된 포럼이나 컨벤션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하면 참석하실 수 있겠지만요. 보통은 그런 경우는 법인 카드를 사용 안 해주시는 게 좋긴 합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제주도를 빼고 전국에 거래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거래처를 주기적으로 혹은 뭐 필요시 방문을 하기 때문에 거래처를 방문하면서 발생하는 뭐 저도 식사를 해야 될 거고 거래처 이동하면서 뭐 교통비가 들 거고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사업용 카드 사용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네, 너무 좋네요. 그럼 이제 세 번째도 뭐 연관지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업과 무관하게 또 사용하는 경우들도 좀 의심받을 수가 있나요? 세 번째로 사업과 무관한 장소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사업과 무관한 장소라고 하면요. 예를 들어 뭐 미용실이나 사우나, 헬스장, 피부과도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런 장소에서 사용하시는 거는요. 비용이 사업장과 관련이 없어서 비용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이쪽에 또 미용실이나 뭐 이런 피부과 말씀을 해주셨는데 연예인분들 같은 어떤 사례 같은 건 좀 없나요?
그쵸. 이런 경우가요. 인플루언서라던가 요즘에 유튜버 분들 되게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방송이 매출에 직결이 되기 때문에요. 그 방송을 위한 메이크업이라던가 헤어 비용 같은 경우는 당연히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정말 잘 나가는 연예인분들 소득세 신고도 많이 했었는데요. 오히려 그렇게 고소득인 연예인분들 중에는 이런 비용들 비용 관여를 안 하십니다. 왜요? 일단 첫 번째로요. 그렇게 유명하신 연예인분들은요. 거의 이런 비용들을 다 소속사가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소속사에서 비용 처리가 되는 부분이지 연예인분들께서는 정말 오히려 어디 행사 다니시면 거마비라고 해서 교통비도 추가로 따로 받아요. 그것도 소속사에서 왔다 갔다 해서 당연히 픽업이랑 이런 거 해주시는데 비용도 따로 받고 하시는데 이런 뭐 미용실이나 이런 비용도 본인들이 부담하시는 비용이 거의 없으시고요. 촬영이 아닐 때 이제 뭐 피부 관리라던가 헬스장이라던가 이런 거 끊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뭐 저희도 그렇지만 그 소속사랑 돈이서 비용 처리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대중들한테 반감을 사면 안 되기 때문에 혹시나 모를 위험을 대비해서 세무서와 좀 분쟁이 있을 만한 항목들은 싹 다 비용을 넣지 않는 편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세금을 좀 내서 많이 내는 편을 선택하시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인플루언서라던가 이런 분들은 뭐 방송을 위해서 구매하시는 뭐 의상, 헤어 이런 것들 당연히 비용 처리가 되는데요. 평소의 관리를 위한 헬스 장비 이런 것들은 조금 아무래도 세무서랑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네네네. 이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애매해서 항상 이제 세무대리인 또는 어떤 영상을 통해서 체크를 하면서 좀 사용하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요. 제 거래처 중에 정말 유명하신 무속인 분께서 계세요. 무속인 분이요? 네, 무속인이신데 워낙에 잘생기시고 좀 그 입소문이 많이 나신 분이 계신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마트나 재래시장 사용 비용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렇게 이런 데서 많이 쓰세요. 법인카드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붓에 올라가는 재료 또 신당에 이렇게 바치는 가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쌓아놓는 것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구매하시는 비용이라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그분의 매출이 직결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그분께서 워낙에 좀 그 외모가 출중하신 걸로도 유명해서 붓하실 때마다 이제 메이크업앤 헤어 이런 거 되게 정갈하게 하고 다니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조금 분쟁의 소지가 있는 거죠. 이게 이 매출과 직결되는 거냐라고 하면 굳이 그렇게 뭐 메이크업 안 받고 붓을 해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뭐 비용 처리에서 제외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긴 할 거예요. 어떤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들은 오히려 그냥 세금을 더 내고 하는 게 좀 안전하겠죠.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세무대리인과 대표님 간에 조금 협의해가지고 이런 걸 조금 공격적으로 비용을 반영할 건지 아니면 안전하게 세금을 신고할 건지는요. 이제 세무대리인께서 당연히 대표님들께 논의를 드려야 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게 또 사례로 들으니까요. 훨씬 이해가 좀 확실히 잘 되는 것 같고요. 또 어떤 절대적인 어떤 안 된다 이렇다기보다 내 사업과 관련성이 있냐 이거를 입증할 수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럼 이게 하나 궁금한 사항이 사실 남자 대표님들끼리는 영업 목적으로 사우나를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는 또 경비 처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불가능한 건가요? 거래처와 가신다고 하면요. 접대비에 해당이 돼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뭐 저희가 골프장을 거래처와 같이 가면 접대비 뭐 이런 것처럼요. 뭐 술자리든 사우나든 같이 가신다라고 하면 그건 접대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니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바라볼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좀 꽤 많을 것 같아요. 어떤 대표이사님이나 어떤 주주, 집 근처에서 또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사실 세무조사 수강을 받다 보면요. 가장 많이 걸리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케이스가 다행인 케이스로는 자택과 사업장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도보로 5분, 10분 걸린다라고 하면요. 이 경우 생활권이 겹치기 때문에 뭐 제가 사업장에서 쓰는 거나 자택 근처에서 쓰는 거나 이게 사용처가 중복이 돼서 큰 걱정이 없는데요. 뭐 예를 들어 자택은 강서구에 있는데 뭐 사업장은 영등포구라든가 좀 어쨌든 떨어져 있는 경우 이게 겹치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자택 근처에서 쓰시는 카드 내역이 있다? 이런 경우는 사업용 경비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의심을 하는 1순위가 되겠죠. 제 케이스를 또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가 사는 집 바로 그 대각선 빌딩에 저희 거래처가 있어요. 그래서 신호등 딱 2개만 건너면 정말 눈앞에 바로 보이는 데 있는데 그래서 거기 대표님과 미팅할 때 가끔 그 앞에 카페에서 많이 만나거든요. 이 경우는 이제 또
제 그 생활권과 겹치더라도 비용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 처리나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결국 그 기장해 주시는 세무대리인 분의 역할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일반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써도 되는지 안 써도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좀 불명확하다 보니까 일단 쓰시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좀 바로잡아 주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세무대리인이고 또 직접적으로 관리를 못 받으시면 어떤 이런 영상을 통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써도 되는구나, 이런 것들은 쓰면 좀 안 되겠구나를 좀 기준을 좀 잡아가셨으면 너무 도움이 되실 것 같으세요. 오늘 좀 법인카드 관련해서 좀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법인 대표님들께 좀 도움이 되는 팁을 좀 말씀해 주시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내 법인카드를 어디서 써야 되지라는 거는 법인 대표님들께서 가장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이걸 정말 사업용으로 썼는가? 내가 거래처와 만날 때 썼는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사업과 관련이 있다라는 데서는 꼭 법인카드 써주시면요. 상당히 절세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절세랑 또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 또 연관이 지어져 있는데 그만큼 또 세무조사에 대한 리스크도 있으니까요. 현명하게 잘 사용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앞으로 이제 세무 콘텐츠에 대해서 좀 꾸준하게 또 업로드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사항은 언제나 이제 오너스 경영연구소로 문의 남겨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네, 앞으로 도움되는 컨텐츠로 계속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계속 꾸준하게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